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추, 윤과 그의 가족을 정조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을 발동하면서 윤 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발동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또 수사지휘권 발동. 지난 7월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총장은 수사 지휘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로비 의혹 사건과 윤석열 총장의 가족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겁니다. 취임 후 벌써 두 번째입니다. 추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수사팀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다 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5건 중에 4건이 윤석열 총장의 가족과 측근과 관련된 혐의였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이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휘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라임 펀드 사건 1건, 그리고 윤석열 총장 가족 측근 사건이 4건입니다. 부인 회사 협찬금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 사건 배우자 관여 의혹, 장묘 요양병원 운영 의혹, 전 용산 세무서장 로비 사건 등등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 지휘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지금 제 손에는 추미애 장관이 서명한 어제 법무부의 수사 지휘권 발동 문이 제 손에 출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 바로 보겠습니다. 상단에는 수사 지휘라고 되어 있고요. 수시는 검찰총장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보낸 서한인 셈입니다. 수사 지휘. 제목은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과 주변 사건 관련 지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위에서 아래로 쭉 명기되어 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법무부가 감찰에 들어갔고, 법무부는 검찰 자체도 연루가 돼 있고 총장이 제대로 수사 지휘를 안 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직접 지휘하겠다라는 결심과 관련된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A4 용지 총 3장에 걸쳐서 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 내용은 명기돼 있고요.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과 관련된 사건을 명기하면서 마지막에 법무부 장관 추미애 2020년 10월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친필 서명까지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휘한 겁니다. 수사지휘권, 역대 정권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들 만큼 제한적으로 고려돼 왔었던 것인데요. 벌써 추 장관은 두 번째입니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도 즉각적으로 나왔는데요. 윤 총장의 입장은 뭐였을까요?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을 수사 지휘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의 책무 엄중히 인식하고 펀드 사기 비호 세력을 모두 단죄함으로써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펀드를 사기친 사람뿐만 아니라 그 펀드 사기를 비호하는 세력을 모두 단죄하라 라고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길 바란다. 그러면서요, 배제 수용했지만 사퇴는 없다라는 기류도 보입니다. 검찰 간부는 전례 없는 일들이 일상화됐다. 대꾸조차 의미 없다고 판단한 듯한다라고 중앙일보 기자에게 얘기했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가 검찰 조직 수장이 총장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된 것 같다.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장관이 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22일 대검 국감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오는데 강도 높은 작심 발언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망일 뿐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검찰 출신이잖아요. 네. 검찰 재직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 한 번 보셨다고 했었죠. 네, 천정배 장관이 예. 한번 수사지휘권 발동한 적이 있었죠. 근데 왜 수사지휘권 발동이 굉장히 신중해야 하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발동한 적이 없느냐,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알아봐야 돼요. 그것은 이제 검찰총장의 정책 중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계속 발동하게 되면 결국 총장의 지위를 잃게 되고 총장의 어떤 정책 중립이랄지 독립성 자체가 크게 훼손되기 때문에
모든 정권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절제와 자제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 이전에는 딱 한 번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취임 이후에 벌써 2번. 그러니까 그 오랜 역사의 지휘권을 완전 어떻게 보면 뛰어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제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서 정말 신속하고 과감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정말 추미애 장관답다. 이건 어느 장관이 취임을 해도 할 수 없는 것을 추미애 장관이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결정으로 추미애 장관의 생각은 아마 일석이조, 아니면 우리가 뭐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뭐 1타, 뭐 3피, 2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라임과 관련된 뿐만 아니라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개인적인 장모랄지 부인이랄지 아니면 뭐 본인의 친후배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이거 한 번에 어차피 뭐 할 바에는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이걸 분리해서 수사지권을 행사하게 되면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측근에 관한 수사를 하면 사실 총장에 대한 이제 핍박이랄지 이런 또 어떤 뉘앙스랄지 여론에 있어서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참에 다 한 번에 해결해야 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신속하고 과감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좀 너무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그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편지에 근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감찰이 마무리된 상태도 아니고 또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를 지휘했는데 수사도 이제 막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제 결론이 나온 게 없는데 지금 먼저 선수적으로 이렇게 한 것이 과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이런 뭐 논란은 반드시 피할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광삼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엔, 검찰 출신께서 보시기엔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단순히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수사권 발의보다도 발의뿐만 아니라 윤 총장 개인을 겨냥한 의미도 커 보인다라는 견해를 지금 주고 계신 건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맞는데 지금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다음에 이제 2번의 인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장 자체는 거의 뭐 식물총장이 저는 됐다고 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이라도 대검은 계속 수사 보고를 받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휘를 하더라도 밑에서 이행을 하든 안 하든 총장으로서 형식적 권한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까지 추미애 장관은 이제는 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2번의 인사 그리고 수사지휘권 2번에 걸쳐서 함으로 말미암아서 좀 약간 제 입장도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장관이 총장도 겸하고 있는 것인지 특히 일부 사건에 있어서는 그런 뉘앙스를 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예. 아마 이런 어떤 극한적인 대립은 둘 중에 하나 그만둘 때까지 계속 갈 것이다. 그러니까 총장이 사퇴를 하든지 임기를 마칠 때까지 예. 아니면 장관이 그만둘 때까지 그건 둘의 어떤 감정적 대립 이런 것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끊임없이 반복이 될 것이다. 물론 중요 사건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제가 볼 때는 계속적으로 공방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윤석열 총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수사지휘권에 대해서 부당하다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펀드를 비호하는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그 정도의 언급을 하는 선에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처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박수현 대변인님. 네.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법무부의 입장도 그러했고, 그럴 거면 법무부 장관이 사건을 수사할 거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면 되는 것 아니냐. 대통령이 나서서 라는 야권의 비판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이 한국의 특수 상황을 우리 국민들, 시청자들께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검찰총장은 공무원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출된 권력 장관이 통제할 수 있는 공무원인데 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대등하는 위치에서 대립, 뭐 이런 구도로 이해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검찰의 권력, 검찰의 위상이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지금까지 비정상적으로 비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도 마치 이렇게 해서 무슨 그 대립적인 동등한 위치에서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구도를 기사를 작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자, 검사의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검찰에 대해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추진되고 있는 와중에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일부 정치 검사들의 반격, 저항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뭐 다른 분들이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보면 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공무원인 검찰총장에게 어떤 명령을 하는 것이 왜 이상합니까? 그리고 검찰총장은 왜 거기에 즉각 순응하지 않습니까? 법무부의 외청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잘한 것은 즉각적으로 처음에는 그 법무부의 그 감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중상모략이다라고 하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그 반발을 했지만 이번 어떤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뭐 씁쓸한 맛을 남겨 이런 뭐 기사도 있지만 어쨌든 총장이 즉각 수용한 것은 정말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총장도 결단해야 돼요. 어떤 걸 결단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라임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어떤 뭐 입장문에 의거한 뭐 그런 거라고 칩시다. 근데 나머지 가족에 대한 또 측근에 대한 이런 비리 의혹 이런 것들은 벌써 총장 취임할 때부터 계속 고소당한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처리를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자주 발동하는 최초의 법무부 장관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꾸로 뒤집으면 왜 검찰총장이 그렇게 자주 수사지휘를 당하는 그런 여건을 왜 스스로 만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뭐 제가 윤석열 총장 개인의 명예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뭐 한 건 한 건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윤석열 총장께서도 이번에 잘 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가족, 본인, 측근에 관해서 고소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털고 아니면 아닌 것으로 정확히 가야 될 그럴 기회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